안녕하세요. 인생 필라테스 무어입니다. 오늘은 키 크는 비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평소 누누이 말씀을 드리듯 인체의 원리를 이해하면 키 크는 방법도 딱히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키는 유전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하는데요. 그럴 가능성이 많은 거지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1%의 가능성이라도 노력을 하다 보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포기하는 거는 아직 이르죠. 저는 레슨을 할 때 그동안 쉽지 않은 케이스의 회원분들을 많이 봤는데요. 그때마다 아주 적은 가능성이라도 열어두고 열심히 티칭을 하다 보니까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조금 더 노력을 해보세요. 그리고 반대로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절대적인 것은 없고 키가 클 만한 환경, 가능성이 90%라고 해도 키가 안 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키가 크는 부분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원리와 방법을 이해하지 못하면 괜한 돈만 낭비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 이야기부터 하자면 저는 현재 170cm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148cm로 저보다 키가 작은 학생이 반에서 3명밖에 되질 않았어요. 제게는 연년생인 언니가 하나 있는데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내내 언니와 키가 10cm, 몸무게가 10kg 차이가 났어요. 계속. 그런데 중학생에 들어서면서 2학년 저의 생활기록부를 보니까 키가 167cm, 그러니까 2년 동안 약 20cm가 자란 거죠. 제가 필라테스 운동을 시작하고 운동을 계속하면서 구부정한 자세가 교정이 돼서 지금의 170cm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친언니보다도 조금 더 큽니다. 많은 분들은 제가 어떻게 해서 키가 크게 되었는지 많이 궁금해 하시고 제가 이쪽 분야에 전공을 해서 그런지 특히 자녀분들의 성장을 위한 키 크기 방법을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의 경험과 지식을 담아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하고 그 비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성장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 관절이 되는 뼈마다 모두 성장판이 있는데요. 이 중에 키 성장과 관련이 가장 많은 성장판은 바로 대퇴뼈의 성장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마다 키 차이가 나는 부분은 대퇴골의 길이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아요. 대퇴골은 인체에서 가장 긴 뼈로 이 뼈와 연결된 관절은 무릎 관절과 고관절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키가 많이 자란 사람들을 잘 유심히 관찰을 해보면 무릎 위나 아니면은 골반, 고관절 옆에 살이 트는 경우가 많아요. 무릎 관절과 고관절, 골반의 움직임이 많은 운동을 해주는 것이 키 크는데 직접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부하가 많이 걸리거나 관절을 압박하는 운동은 키 크는데 별로 좋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뛰뛰기나 트램펄린 같은 운동을 하는 것이 키 성장에 굉장히 좋지만 몸무게가 무거운 상태에서 오래 하는 것은 오히려 좋지 못하고 관절을 압박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운동을 하고 나서 제가 예전에 올린 영상에서 발 마사지나 발바닥 근막 마사지, 종아리 릴리즈 같은 것들을 해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됩니다. 요즘 아이들은 운동량이 굉장히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 가지 스포츠만으로 운동을 하는 거는 권하지 않아요. 제가 운동을 아이들을 시켜보면 기본적인 움직임이 잘 나오지 않는 아이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은 100% 성인이 돼서 자세와 몸매 그리고 건강까지도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떤 운동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는 다음에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아무튼 단지 운동을 한다고 해서 키가 크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고 계시고요. 운동을 할 때는 운동량과 운동 시기, 운동 강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운동이든 성장기에 무리하게 하면 오히려 키가 크는 것을 방해할 수가 있어요. 단적인 예로 역도와 같이 무게를 많이 드는 운동이나 한꺼번에 체력 소모가 굉장히 많다던가 근력을 굉장히 많이 요구하는 운동들이 있어요. 그런 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키 크는 거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 강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운동을 유지한 기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운동선수를 잠깐 했었는데요. 운동을 할 때는 힘이 들어서 키가 크질 않다가 운동을 그만두고 나서 그때 자극받았던 성장판이 열리면서 키가 많이 큰 케이스예요. 만일 제가 운동을 계속 했더라면 키가 이렇게까지는 많이 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운동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놀이 위주의 신체 활동에 재미를 붙일 수 있는 운동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초등학교 3학년, 그러니까 고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교 1, 2학년 정도까지는 본격적으로 또 집중적으로 신체 활동을 많이 해주시는 게 좋아요. 보통 여자아이 같은 경우에는 생리를 시작하면 키가 더 이상 안 큰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생리가 시작하고도 1년까지도 키가 많이 컸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그렇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신체 활동을 많이 한다는 기준은 보통 마음껏 뛰어논다고 가정을 했을 때 하루에 2-3시간 이상을 얘기해요. 그래서 최소 3-4년가량 꾸준히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운동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운동을 하고 나면 피로가 쌓이지 않게 충분히 쉬거나 잠을 충분히 자야 한다는 거예요. 가령 운동만 하고 밤늦게까지 운동이나 노느냐고 못한 공부를 한답시고 늦게 자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키가 크기가 정말 힘듭니다. 성장 호르몬이 나오는 밤에 자면 가장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낮잠으로 보강을 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매일 일찍 잘 필요는 없어요. 3-4일 정도를 무리를 했으면 한 번씩 몰아서 잠을 자도 좋습니다. 그리고 규칙적으로 습관을 들이면서 생활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 좋긴 하지만 살다 보면은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간헐적으로 균형을 맞추면서 부족한 것을 만회해 주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잠자는 것을 하루 평균 8시간에서 9시간 정도로 맞춰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충분히 잘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게 키 크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영양학적인 부분이 세 번째로 되게 중요한데요. 이것은 어머님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은 얘기를 길게 하지 않을 거고요. 기본적인 거는 인스턴트 음식을 자제하고 골고루 잘 먹어야 한다는 거. 뭐 그런 정도는 다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잘 먹어야지 몸이 재생되고 회복이 되기 때문에 음식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음식을 말 그대로 어떤 음식을 먹는 게 아니고 골고루 먹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때 음식을 먹을 때 가장 중요한 점이 있어요. 아이들이 성장을 할 때 입맛이 돋으면서 굉장히 많이 먹는 시기가 있는데요. 이때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잘 관찰을 해주셔야 돼요. 잘 먹는 시기에 키가 크는 아이가 있기도 하지만 이 잘 먹는 시기에 키는 안 가고 옆으로 살이 찌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옆으로 살이 찐다 싶으시면은 음식량을 조금 더 적게 그리고 살이 안 찌는 음식으로 조금 보완해가지고 음식을 건강식으로 신경을 써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지방세포가 이 시기에 자라면서 지방세포가 늘어나서 성인이 돼서도 비만일 확률이 높고 식습관이 좋지 않게 형성이 되고 반대로 키가 크는 방향으로 자라는 친구들은 먹는 것을 여러 번 나눠서 자주자주 계속 챙겨주셔야 돼요. 그래서 키가 크고 성장판이 열렸을 때 순식간에 쭉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키 크는데 중요한 비법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바로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적절한 운동 자극과 휴식과 회복 그리고 영양 섭취 이렇게 3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리고 오늘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거는 키가 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몸의 비율이나 자세입니다. 저는 사실 필라테스 강사하기 전까지는 제가 키가 큰 게 싫은 적이 가끔 있었거든요. 키 작은 친구들을 굉장히 많이 부러워했어요. 너무 아담하고 귀여워서 제가 너무 좋아했었는데 저는 사실은 이 키가 큰 키 때문에 어디 가서 귀엽다는 말을 거의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격도 계속 무뚝뚝해지는 성향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키가 크고 작은 것의 문제도 있지만 몸의 자세와 기능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세나 기능이 좋으면 몸의 비율도 좋아지고 몸매도 굉장히 이쁘고 키가 크던 작던 보기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원리를 잘 따르다 보면 키도 자연적으로 더 많이 크실 수 있을 거예요.
그동안 제가 성인도 레슨을 많이 했지만 아이들 자세 평가나 검사 의뢰도 굉장히 많이 받았고 레슨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요. 아이들을 만나보면은 그 아이의 문제점이나 앞으로의 어떤 성장 방향, 자세의 문제 등들이 많이 예측이 되거든요. 그래서 많이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적절히 올바른 방향으로 자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이들은 부모님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시면 굉장히 많은 부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저의 영상들을 하나하나 이제 잘 보시면서 인체에 대한 어떤 지식을 넓히고 하나씩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민님께서 저번에 제가 올렸던 아이 발 마사지 영상을 좋게 봐주셔가지고 응원의 메시지를 굉장히 길게 주셨는데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다른 분들도 보시다가 궁금하거나 요청사항이 있으시면 꼭 저에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보신 다음에도 피드백도 주시면 앞으로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을 더욱더 꾸준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 우리 엄마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